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진이 아닌 한인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 산하 양로병원에 있는 70대 한인 양봉래 할머니가 첫 대상자였는데요. 양 할머니는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 산하 샬레 양로병원에 계신 70대 양봉래 할머니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며 두 손을 모읍니다. 의료진에 이어 환자지만 일반 한인으로는 첫 백신 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양 할머니는 백신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신 접종이 끝나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냈다는 의미의 V자를 그려봅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기다렸죠. 근데 막상 맞으라 하니까 약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독감 예방도 맞는데.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양할머니는 물론 가족 그리고 모두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제 백신이 나와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많은 한인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건강하다. 맞아라. 이렇게. 양로병원 환자 중 양할머니를 포함한 50명의 환자들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환자들은 오늘 1차 접종에 이어 95% 예방 효과를 위한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3주에서 4주 사이에 그래서 15일 날 맞으신 분들은 1월 5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5일 안에 맞으시면 돼요. 코로나 백신 접종 동의 절차는 본인 동의와 서명 후 가족들에게 알리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나 본인 스스로 백신 접종을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이 동의해야 합니다. 안 한 분들은 못 드려요. 근데 그런 할 수 있거나 없거나를 인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3자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직계가족, 그다음에 반계가족, 그것도 안 되면은 스테이트에서 어사인해드린 옴부드스만 분들이 해주세요. 할리우드 차병원 산하 양로병원은 중증 환자가 대부분으로 의료진은 일주일에 2번, 환자는 1번씩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화이자 백신 이외에 모더나 백신 등의 공급이 확정되면서 의료진에 이어 노년층 등에게 투여될 부족한 백신 공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앞으로 5개월간 1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LA 경찰국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일부 경찰서 폐쇄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올림픽 경찰서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경찰 개혁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경찰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디펀드 폴리스 운동이 일어났고 시민들의 압력에 부담을 느낀 LA시 정부가 1억 5천만 달러의 경찰 예산을 삭감한 뒤 추가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예산 삭감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 일부 경찰서의 폐쇄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림픽 경찰서가 포함됐습니다. 경찰 개혁의 목소리가 한인타운 치안 공백이라는 불똥으로 번진 것입니다. 현재 폐쇄가 언급된 경찰서는 미션과 토펜과 올림픽 모두 3곳입니다. 전체 21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최근에 문을 연 곳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문을 연 올림픽 경찰서는 한인사회 치안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공들여온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가 들어선 이후 한인타운 치안은 크게 강화되면서 타운 전체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봤습니다. 다시 한인타운 치안이 200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한인 단체들이 단합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 하원은 아예 주지사 권한에 제동을 걸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지사 권한에 제한을 두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35지구 조던 커닝햄 하원 의원은 주지사가 비상사태 법안에 근거해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던 커닝햄 의원은 주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이 287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주의회로부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법안 상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민주적인 의결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더 이상 주의회가 주지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를 수 없다는 반발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때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개인의 판단이 아닌 민주주의적 견제와 감독하에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주정부의 강력한 제동에 따른 야외 영업 금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에 제한을 두는 카운티 보건국의 지침이 법원 판결에 따라 철회됐지만 주정부의 강력한 제동으로 영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마다 관련 업계 업주들과 종업원들이 시위를 펼치고 있지만 주정부의 행정명령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뤄진 초당파 상원의원들의 서면 압박에 더해 주의회에 법안이 상정되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하루 2만 명을 넘기며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LA 카운티의 일일 확진자 수가 어제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14,0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사망자 수도 연일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4,418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58만 325명, 신규 입원 환자 수도 5,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입원 환자 중 중환자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남가주 내 중환자 병상은 모두 소진된 상황으로 지금으로선 아파도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환자들은 아직까지 병상이 남아있는 중가주나 북가주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자택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시장 회의실에서 일일 브리핑을 발표하던 가세티 시장은 어제는 다른 배경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On Monday, while I was at work, my wife called to let us know that our beloved daughter Maya, who turned 9 this weekend, wasn't feeling very well. And after she came down with a fever, we had her tested for COVID-19, and her results came back positive. 가세티 시장은 자녀의 코로나 감염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가족 전체가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딸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자신과 부인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시정 업무를 관저에서 원격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세티 시장은 최근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There's been speculation that I would leave Los Angeles to join a Biden-Harris administration. As the administration reached out to me about serving, I let them know early this week that my city needs me now and that I want to be here and that I need to be here. 현재 바이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세티 시장은 앞서 연방교통장관에 내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논란과 경찰 과잉 진압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한 예산 삭감, 입각을 반대하는 관저 앞 시위 등 여러 악재에 따른 거치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한인사회 나눔 캠페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 캠페인송에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감사해 덕분에라는 제목의 캠페인송 티저 영상입니다. 가수 장혜진과 하동균이 듀엣을 이뤄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노래하는 이 티저 영상은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수화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눈길을 끕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외에 가수 김영중 씨도 캠페인송에 솔로로 참여했습니다. 캠페인 티저에 이어 전체 뮤직비디오와 음원은 앞으로 5시간 후인 새벽 1시에 공개됩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은 전액 자살 방지 캠페인 프로젝트를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GV8의 외관은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디자인됐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답게 차체의 웅장함이 극대화됐고 전면 그릴에는 다이아몬드 형상을 딴 G 매트릭스 패턴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이 엠블럼에 있는 크레스트 부분은 그릴로 승화를 했고요. 날개 두 개의 라인은 램프로 승화를 해서 네 개의 램프와 크레스트가 중심에 있으면서 아주 강하고 그리고 개성 있고 특별한 제네시스만의 얼굴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요소가 적용된 실내 디자인도 GV80만의 특징입니다. 한옥에 사용되는 기와 형상이 적용된 내부에는 동양적인 미를 살린 우아함이 강조됐습니다. 한국 여백의 미를 극대화시킨 디자인은 절제 속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이런 여백의 미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기능과 펑션이 이때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가 굉장히 깨끗하고 벤트도 다 숨겨져 있고요. 벤트가 숨겨져 있고 갭으로 되어 있으니까 IP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가 있고요. GV80은 후륜 구동에 기반을 둔 M3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공차 중량을 경량화시키는 동시 차체 강성을 높여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300마력의 여유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4기통 2.5리터 엔진, 375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6기통 3.5리터 트윈 터보 엔진은 덩치가 큰 SUV 모델에서 느끼기 어려운 스포티한 주행성을 제공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코너링이나 그 가속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덩치가 좀 굉장히 큰 편인데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바퀴에 자동으로 적절한 동력을 분배하는 ELSD 사륜 구동 시스템은 어떠한 도로 환경에서도 동력이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강력한 엔진과 우수한 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GV80은 운전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다이얼을 돌리면 이렇게 연비를 아낄 수 있는 에코 모드, 일상 주행에서 무리가 없는 컴포트가 있고 좀 달리고 싶다 이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허리 쪽에 그 버킷 시트라고 하죠. 그 의자를 좀 조여주면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문을 열거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NFC 스마트 키 시스템은 운전자 정보와 연동됩니다. 손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렉시콘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은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강점입니다. GV80 has 21 speakers and over 1,000 watts of power, featuring technology like Quantum Logic surround sound, different modes with different surround sound settings, which is really unique because this is the same technology that we are featuring in the home today. So from 360 audio to being able to feel like you're front row in any different concert venue, that's what Lexicon does best. GV80은 주행 중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로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세계 최초 탑재했습니다. 널찍한 화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에게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GV80에는 14.5인치 TFT LCD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화면을 보면 거의 집에서 보는 TV 화면보다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게 이제 움직일 때 보면 조그 다이얼 방식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모드가 바뀌고 누르면 그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좀 편리한 방법을 주행 중에도 이렇게 다룰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80 소비자들에게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품격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Genesis to provide them not only a beautiful GV80 SUV flagship for us, but also that unique suite of complimentary services that we also provide. 3-year complimentary maintenance, 3-year Connect, 3-year roadside assistance, service valet, sales valet. And when you look at the quality and dependability of our products rated at the top of JD Power, all embraced by incredible safety features, capability beyond any other car on the planet, we believe that GV80 in the SUV market will attract every consumer with every brand, and we're very optimistic by our future. 제네시스 GV80는 이달부터 전국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G70 모델로 신뢰를 쌓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SUV 모델을 출시하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 부문 5위에 올라선 현대자동차그룹.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안착으로 한 단계 더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우수한 성능과 품격으로 무장한 제네시스 GV80가 한국차 브랜드의 미국 프리미엄 SUV 시장 진출에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중국산 가짜 의약품과 여성용 명품들이 LA항을 통해 밀반 입대다 연방 3관에 적발됐습니다. CBP는 컨테이너 안에서 가짜 명품 신발과 벨트, 지갑을 포함한 다양한 위조품이 대량 적발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품의 유통 가치는 3,200만 달러 상당입니다. 소형 보트를 타고 롱비치 해안을 통해 접근하던 미리국자 20명이 체포됐습니다. CBP는 지난 16일 다나포인트 해안가를 통해 미리국을 시도하던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 가운데는 임산부와 청소년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디즈니가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총괄 사장에 한인 루크 강 씨를 임명했습니다. 루크 강 씨는 그간 디즈니 플러스 채널 출범에 기여했으며 지난 2011년에는 디즈니 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에 대한 사전 검토 역시 신청했으며 자료를 심사한 뒤 백신을 수입해 일반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줄곧 선방을 이어온 우루과이에서 1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3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우루과이는 중남미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나 최근 2자릿수에서 3자릿수로 1일 확진자가 증가하며 사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